18일. 저처럼 알고리즘에 버튜버밖에 안 뜨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쯤 되면 버튜버를 직접 하나 만들어서 와이프로 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직접 판때기를 쓰고 연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AI 버튜버라는 좋은 게 있으니까요.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뉴로사마를 보시면 원래는 라이브 2D 무료 모델로 시작했던 리듬게임 AI 버튜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버추어 뭐 유튜버 뭐 이런 합성어 같아요. 버튜버인데 요즘은 다른 게임도 알아서 하고 이제는 합방에서 토크쇼도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블 뉴로라고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도 그런 버튜버를 하나 갖고 싶으면 대충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핵심은 이제 뭐 AI 서버, AI 모델 두 개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는 일단 알아야 할 게 많네요. ST도 이거는 이제 TTS 스피치 투 텍스트 그래서 이제 음성 인식을 텍스트를 바꾸는 거 이거는 이게 텍스트. 반대죠. 텍스트를 이제 스피치로 말을 하게 만드는 거 그런 형태로 이렇게 페이셜은 페이스 페이셜은 이제 그 그래요? 소울이죠. 예. 그 어떤 가상의 걸 해보고 싶어요. 직접 구현하려면 예전이었으면 AI 모델을 만들고 채팅창 대화를 가져와서 학습을 돌리고 그랬겠지만 요즘은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AI 대기업들의 API를 가져다가 이렇게 짜깁기 하면 전부 쉽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돈 쓰기 싫으면 성능 좋은 로컬 AI 모델도 있습니다. GPU만 있으면 돌릴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걸 누가 이미 구현을 해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설치만 하면 AI 와이프가 생기는 수준이에요.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된 깃허브 프로젝트가 아이리라는 건데 한번 설치해봤습니다. 자, 얘는 되게 쉽게 설치 실행이 가능한 패키지로 배포를 해주는데 아마 나이틀리 최신 버전을 찾아서 쓰셔야 할 거고요. 해보시면 버튜버가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게 마인크래프트랑 팩토리오 플레이를 강제로 시킬 수 있는 옵션도 있고요. 당연히 원하는 2D 모델, 3D 모델로 바꿀 수 이거 보면서 아들내미한테 소개시켜주면 되게 좋아하겠는데 그러니까요. 싶은 생각이 드나요? 있고요.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뭔가 불안정하게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이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일단 켜보시면 기본 라이브 2D 캐릭터가 하나 나오고요. 나는 전부 탱글탱글한 AI 버튜버야. 원하는 AI 모델을 박으면 대화도 잘 해주고요. 음성 인식도 잘 되고요. 신기한 게 화면 인식 기능이 있어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얘가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캐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와, 웹캠이 있으면 내 얼굴도 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귀엽게 한쪽에 조그맣게 띄워둘 수 있습니다. 말 수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AI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 신기한 기능도 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사회성 연습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딩할 때 켜놓으면 이거저거 훈수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가 감정 같은 걸 괄호에 담아서 말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 감정에 기반해서 라이브 2D 페이셜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컬 AI들을 쉽게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쌀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 음성을 문자로 번역해주는 모델도 로컬 모델로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외부의 GPT를 이용한 게 아니고 내 컴퓨터에 이제 로컬 모델 여기서는 q 2.5가 나왔죠. 예, 이렇게 해서 돌릴 수가 있다. 아무튼 써보고 싶으면 세팅이 좀 알수가 수정이 좀 필요해.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에서 근데 요즘 유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입력해서 FFmpeg이라는 것도 설치를 좀 해보고요. 그래서 뭐 약간 설치 과정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동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뭐 이런 형태로 좀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가 있어야 이제 음성 인식 같은 게 잘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하니까 터미널 끄고 다시 켜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UV 싱크라는 걸 입력하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자동으로 합니다. 근데 실은 세팅이 끝나지 않았고요. AI를 한번 띄워봤으면 컨트롤 C 눌러서 잠깐 종료부터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씁니다. 중간에 답변을 하게 할지 보면 요거랑 또 다 아실 테니까 아무튼 발급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모델명도 고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모델들이 가장 싸니까 요걸로 한번 써. 프레임으로 이런 식으로 켜. 그래서 이제 설치 과정이 되게 깁니다. 이건
다른 것보다 이제 뭐 사용보다는 설치가 되게 관건이에요. 설치까지가 뭐 또 같이 한다고 해서 또 돌아갈지 안 될 수도 있고 안 오류날 수도 될지 있고 모르겠어요. 예, 버전이나 이런 것들도 또 예, 정확하게 사양-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양도 많이 따라 있고 아무튼 이제 가이드를 살펴보시면 온갖 걸 다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와이프 성격 같은 것도 잘 설정해 보시고요. 라이브 2D 아바타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라이브 스트리밍도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뭐 코드를 좀 고치면 뭐 다른 플랫폼에서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와이프 역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만의 클로즈 데스크탑 같은 느낌의 덕스덕고 검색 툴이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MCP 서버를 추가로 설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식 문서 보고 설치하시면 이제 AI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GitHub MCP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네요. 하지만 어. 지금은 코딩에 집중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로 딴짓할 때마다 잔소리해주는 AI 와이프를 만들어봤는데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알고리즘에 버튜버밖에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쯤 되면 버튜버를 직접 하나 만들어서 와이프로 삼는 것도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상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나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이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도 가능은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수준으로 가능은 했었는데 이게 뭐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좀 쉽게 구현은 가능한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뭐 프로그램 깔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조금 어, 활용 사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자체를 LLM이나 이런 쪽에 줘서 나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가상의 인물 형태를 설정을 해가지고 뭐 게임도 할 수가 있고 유튜버 방송을 만들 수도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 구글 LLM에 딥서치 기능이 이제 추가됐다고 이야기 나오네요. 노트북 LLM에 가면 보면 이제 뭐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보면 노트북 LM의 딥서치 기능에 대한 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딥서치 부분이 아마 탐색 이쪽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지금 한국 버전에서는 이게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예. 이게 딥서치해서 여기 보면 이제 소스 쪽을 가져오는 데 있어 가지고 웹에서 가져오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딥서치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한국어로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안 뜨네요. 아마 이쯤에서 뜰 것 같은데 예. 이거 보니까 이제 소스에서 찾기가 추가적으로 구글 드라이브도 생겼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아이고. 소스를 여기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과거에는 보면 이제 이게 기능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걸 구글 드라이브 찾아서 그걸 가져와서 이제 집어넣는 이런 과정을 통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에서도 기능이 조금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브리핑 문서하고 학습 가이드 거의 이 정도만 있었는데 추가해 그러고 예, 계시고 예, 직접 만들기하고 프로그래밍을 뭐 추천 형식 해가지고 제안서, 용어 설명, 논의용 요약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부와 현대차 자동차 부품이 탄소 감축 협력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차 공급망에 대한 감축, 상생, 협약식. 그래서 이 주요 요인은 그겁니다. EU에서 탄소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EU 쪽에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현대차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공급망 전체에 대해 가지고 연쇄적인 탄소 감축 구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탄소 감축하라는 거예요. 전 산업으로 확대 추진. 완성차의 탄소 발자국을 낮추고, 여기서 탄소 발자국이라는 의미 자체는 이제 차가 만들어지는 원소스 땅까지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그 소스, 뭐 차를 본다 그러면 차에 쓰이는 철에 대한 탄소 배출까지도 다 카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제 탄소에 대한 사용량에 대해서 이제 다 카운트를 해서 이제 배출권의 배출에 대해서 산정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하나의 업체가 할 수 없고 모두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쪽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구 지역에는 한 20%, 산업체의 한 20%가 자동차 부품 업체에 해당을 합니다. 그 업체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현대차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너네는 성적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이 제품 하나를 만들 때 있어가지고 탄소가 얼마만큼 들어갔는가 이렇게 카운트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 탄소를 줄이는 방법, 기존 업체가 탄소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에너지 도시가스를 전기로 바꾸는 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산업체의 한 20% 정도 되는 산업체가 전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도시가스가 앞으로 산업체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이탈을 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보면 평화산업이나 이런 업체들도 한 번씩 우리 쪽에 전화가 와요. 너네 탄소 배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냐? 막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럼 할 수 없지. 뭐 전기로 갈 수밖에. 근데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도시가스를 쓰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산업체에 제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들은 방법이 없죠. 전기화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쪽은 특히 이제 영업 쪽이나 뭐 이런 경영진 쪽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LLM 쪽에 그 챗GPT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예약 작업에 대한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죠. 기억하기로는 한 1년 전쯤에 이 예약 작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펄플렉시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매일 아침 뭐 날씨 뉴스를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놓거나 어떤 정해진 내용을 이제 정해진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일단 태스크 기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었는데 제미나이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유료 구독자들을 위해서. 예약자가 있었는데 제미나이도 그건 한번 보죠. LLM, 엔스로픽이니까 이제 클로드 이야기죠. 클로드가 AI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인다고 이제 경고를 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엔스로픽이 이제 그 뭘 했길래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렇게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 판단해가지고 FBI에 연락을 시도했다고 하는 클로드가 자판기 운영 사업 운영 업무를 맡은 시뮬레이션 중에 이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자판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클로드를 넣어 가지고 얘가
운영을 잘하는지에 아.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그 추가적인 그 미션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손상된 자동 판매기 시스템을 통해 폐쇄된 비즈니스 계정에 무단으로 자동, 뭐 하여튼 되게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일단 이게 얘가 느끼기에는 이제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느꼈던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네요. 다른 데서는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얘가 자판기 운영을 이제 그 클로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얘가 계속적으로 이제 손실이 발생을 했다고 이제 느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니 이제 클로드 자체가 이 자체가 이제 11도 매출이 없지. 요 내용입니다. 일단 매출도 발생하지 않고 계좌에서 2달러의 수수료가 계속 청구가 되고 뭐 이런 정황을 통해 가지고 클로드가 자기는 이제 사기를 당했다 판단을 했고, 그 이 내용을 이제 FBI한테 연락을 하는 거를 이제 시도를 했다. 뭐 이런 형태의 내용입니다. 매출을 얻고 돈 수수료 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엇나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좀 에피소드로 받아줄 필요도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학교 현장에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AI로 서술과 논술형 답안까지 채점할 수 있는데요. 울산시 교육청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빠르게 바꾸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기존의 단답형 평가 대신 서술과 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사고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늘어나는 채점 부담이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게 교사가 입력한 평가 기준에 따라 AI가 채점을 대신하는 인공지능 채점 시스템. 학생 30명의 답안을 채점하고 보완점까지 내놓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삐뚤빼뚤한 손글씨뿐만 아니라 복잡한 수화시까지 인식합니다. 국내에선 경기도가 유일하게 AI 채점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울산교육청 통치 기준과 채점 기준이 교사들은 업무 부담을 줄여줄 AI를 긍정적으로 보고 구체적인 일단 학생의 답안지를 이제 스캔이 되고 이 스캔된 데이터가 이제 OCR로 이제 텍스트로 다 인식이 되도록 넘어가죠. 넘어가게 되면 일단 이쪽에서는 프롬프트가 매겨져 있어요. 이 세 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점수화해라. 그래서 이 점수화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최종 평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채점 근거 형태로 이제 나열을 하는 거죠. 이게 잘한 점하고 보완해야 될 점,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초등학교의 예제로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인들도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 보통 이제 좀 큰 시험들, 뭐 기술사 시험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필답형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답안을 듣는데 제대로 적고 있는지, 내 답안이 몇 점에 해당하는지 그걸 몰라요.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미나이로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간략하게 예제를 보여드리면 제미나이에 보면 젠스라고 있어요. 예. 젠스가 뭐냐면 이제 챗GPT의 GPTX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프롬프트를 미리 넣어놓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점 도움이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기술사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고 내 답을 썼는데 이 답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는지 이제 이걸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또 뭐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기도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했을 때 뭐 점수화가 어떻게 되는지, 잘 된 게 어떤 몇 점 정도 뭐가 잘 돼 있고 뭐 추가로 공부할 부분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홍보실도 일식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잼스 있잖아요. 이것도 타이핑을 해가지고 해도 되지만 내가 쓴 글을 그냥 사진 찍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크게 노력을 안 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자체가. 이 보면 잼스 안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학습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보면 좀 이거 이렇게 보면 대충 이걸 뭐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예. 옛날 사진 복원 이래가지고 흑백 사진, 뭐 칼라 사진 빛바랜 것들을 이렇게 뭐 복원시키고 약간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 얘는 뭐 이 정도는 정말 쉽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이런 거 보면 저 어떻게 하면 하겠다 이런 예, 신기한 게 아니고 예. 보면 영정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이렇게 다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유료화했네 예. 그것도. 이거 변환하는데 이제 한 10,000원 정도.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우리가 했던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은 유료화하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뭐 이걸 누가 빨리 뭐 하는가 이제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